요즘 비혼주의네 뭐네 다들 말이 많고 저 역시 그쪽 하나였지만 말미에 가서는 결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완벽한 비혼주의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요. 아무튼 상대가 생기고 시기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생각을 해보니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너무 부정적인 비혼 생각에 갇혀 폭주하지 말고 더 많은 고민을 해보길 후회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됐고 당연히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제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다 쉽게 모델을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정이 쌓이고 서로 가정을 이루길 원했거든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저는 남매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양쪽 다 호러머리가 계신 관계로 더욱 돈독하게 챙겨주자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를 시집 보내시면서 별로 걱정도 없으셨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모든 관심이 남동생 쪽으로 쏠리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더욱 엄마가 집에서 함께 돌봐주는 환경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 어머니에게 뭔가 어린 여자와 함께 살면서 따뜻하고 정겨운 보살핌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견례 때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겠네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합가할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저기 사돈, 저는 우리 정민이랑 혜진이랑 함께 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귀한 딸을 대뜸 시집살이 시킬까봐 걱정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제 일이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이거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명함을 몇 개 내놓으면서 우리 엄마에게 보여줬고 공방이며 지역자치회 회장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뭐 이런 걸 왜 보여주냐는 듯 갸우뚱한 반응이었지만 우리 쪽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긴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며느리랑 붙어 앉아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밥도 저 대충 해먹고 애들끼리 알아서 해먹게 두고 요즘은 뭐 배달도 잘 시켜 먹는다면서요. 뭐든 간에 끼니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얘네들 그냥 돈 모아서 자기들 능력으로 집 살 때까지만 잠깐 끼고 있을까 해요. 하지만 혹시 불편하시면 따로 집을 얻어줄 생각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니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저도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상견례 전에 2번 정도 예비시댁에 방문했었고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집도 엄청 깔끔하고 예뻤거든요. 2층에 있는 공간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딱히 별개의 신혼집을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평수 넓고 마당도 있고 그간 어머니와 아버님이 쌓아오시는 공적이 여실히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물 흐르듯 흘러 결혼을 했고요.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걱정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제 친구들이 염려했던 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내 친구 보니까 진짜 대걸만한 집에 시집 갔는데 말이야. 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 잘랐대. 며느리 들어왔는데 뭐하러 사람을 돈 주고 쓰냐면서 말이야. 그래서 1층부터 2층까지 맨날 청소하고 커튼 빨고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이라 연락은 자주 못하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울더라. 너도 잘 살펴봐봐. 결혼해서 알면 끝이잖아.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등골이 오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이모님은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저랑 어머니가 딱히 집안일 같은 걸로 트러블 생길 건 없었어요. 이건 정말로 상견례 때 우리 엄마에게 약속했던 내용과 같았답니다. 하지만 한두 달 지나가고 남편도 바빠지고 제가 잠깐 일을 쉬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접촉점이 늘어나게 됐어요. 초반엔 저를 본인 공방에도 데려가서 소개시키고 싶다 하고 원하시길래 그때도 따라갔었고요. 저는 그 시기만 해도 우리 어머니를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워온 외로운 엄마 정도로 이미지를 그렸었죠. 되게 사근사근하시고 팔짱도 잘 끼시고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을 무지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며느리예요. 이쁘죠? 키 크고 늘씬늘씬해서 우리 정민이가 아주 처음부터 점을 찍어놨잖아. 얘네가 효도하겠다고 한사 구기는 바람에 같이 살고 있어요. 노인네 혼자 둬도 되는데 내가 진짜 며느님 복이 많다니까. 우리 며느님은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나라가 변하는 게 없지.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지역 사업도 다시 하나하나 개념부터 따져보고 꼼꼼하게 준비하자고요. 자고로 혁신이 필요한 때예요. 그럼 회의 시작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은 아주 대차게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끌어가시더라고요. 보면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초반부터 거슬렸던 며느님이라는 호칭이 여전히 제 마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 때문에 저도 어머니가 편해지질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대외적인 자리를 같이 다닐 때는 참 인품 좋고 유연하고 덕 많이 쌓인 60대 신여성 이미지신데요. 제가 어머니를 경계하고 지금 이렇게 이름만 떠올려도 들썩거리게 되는 이유는 조금은 예상하셨겠지만 집 안에서는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론 좀 불쾌한 게 그런 모습을 유독 저한테만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계시는 이모님도 8년 차라고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아주 존경하는 눈치셨거든요. 그러니 저는 외롭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마치 부티나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저에게 이렇게 복병인 건지 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아마 결혼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 무렵인데 그날은 휴일이었고 저와 남편은 같이 놀러갈 일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공방 사람들과 어딜 가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님은 아침 일찍 웬일로 요리를 하시면서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라도 난 듯 불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에요. 며느님, 이제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우리 정민이 먹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워서 쓰겠어? 이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일하는 이모님이 그날 쉬신 것도 그때 알았고 주방에 드나드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영부영 눈곱 떼고 달려가서 합류하는데 어머님은 진짜 집안일을 안 해보신 티가 나더라고요. 대충 야채들만 쭉 늘어놓으시고 계란 후라이만 부쳐대시는데 저보고 얼른 먹을거리를 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야 워낙 결혼 전에도 잘 해먹었으니까 금방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려왔어요. 엄마, 혜준이도 일어났네? 아, 오늘 이모 안 계시는구나. 우리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혜준이랑 나랑 나가서 사올게. 혜준아, 나가자. 옷 얼른 걸쳐입고 나와. 순간 저도 그럴까 싶어 나가려는 찰나 어머니가 웃으면서 잡으시더라고요. 둘이서 충분히 할 테니 남편은 더 잘하고 말이에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대충 계란국 같은 걸 끓이려는데 갑자기 지익하고 뭔가 무거운 자극이 가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발 아래서요. 저는 약간 움직임이 둔한 편이라 늦게 눈치채고 발 아래를 봤는데 이때 너무 기겁해서 입 밖으로 헉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제 발등 위를 무겁게 자극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그 화려한 슬리퍼였답니다. 어디서 던져진 것도 떨궈진 것도 아니고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어머님 본인이 그 슬리퍼를 신은 발로 제 발등을 아주 지그시 곱고 나직하게 누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짧게 저도 억소리를 내며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딴 데를 보고 계셨고
이때 저는 황당을 떠나 너무 당혹스럽고 기이한 감정이 들었어요. 발 아프다. 어머니 왜 이러시냐.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여지조차 주지 않는 그 침묵이란 다시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이때 꾸역꾸역 저는 아침거리를 차려서 셋이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반찬 투정 같은 거, 시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먹고 일어서셨고 설거지를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어머니가 제 발을 살포시 들여받고 눈썹 하나 꿈쩍 안 하고 거의 한 5초가량 발을 떼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움찔거리면서 어머니 눈치를 보게 됐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 때도 어머니의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묘하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기죽어 다니는 것 같으면 불러다가 명품 액세서리랑 가방 같은 것들을 꺼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만 있어서 이런 거 물려줄 데가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님 들어왔을 때 오죽했겠어. 좋아서 입이 찢어졌지. 아껴서 잘 써. 이거 정민이 아빠가 파리 갔을 때 사다 준 거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못 구한다더라. 그러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사하게 웃으시니 우선은 저도 이 장단에 맞춰야겠어서 적당히 웃어드리긴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큰 불만은 없었지만 간혹 바빠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면 얼른 2층으로 자리를 피했답니다. 어머니는 대외적으로는 아주 영리하게 이미지를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집에 손님도 많이 오고 어머니는 늘 호탕하게 웃어가며 분위기도 잘 맞추고 어떨 때는 이런 소리도 남편에게 들었답니다. 어머니 어제 지역 어른들 돕는다고 가셨더라고. 매년 꾸준하게 불우이웃 돕는 것도 해오시고 하여간 난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 혜진이도 기회될 때 따라가 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썩 내키지 않아서 그닥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필 제가 일을 쉬고 있는 타임이라 몇 번 집에 있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동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랑 같이 따라다니면 나중에 내일 가르치기도 편하고 너무 좋지. 같이 가자 며느님. 가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아. 응? 그래서 따라갔다가 나오는데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에휴, 이 집은 진짜 갈 때마다 가기 싫어서 징글징글 하다니까. 집 지어놓은 꼬라지 봐라. 이게 뭐니?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데 살면서 신청하지 말아야지. 다 지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아? 가서 물 한 잔도 안 주는데 또 줘도 문제야. 이 벌레들 득실거리는 데서 뭘 입에 댈 만한 게 있겠어? 이러면서 어머니는 내내 짜증을 내셨고 차에서 내려서 다른 공방분들 그리고 지역사업 관련된 분을 만나자마자 표정을 확 피시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이중적인 걸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그런 모양새를 저한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현타가 여러모로 오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난 건지 좀 헷갈리게 됐어요. 이런 모양새를 한번 당하고 나니 저는 그 다음부터 내키지가 않아서 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대놓고 무척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왜 며느님 이번에 따라가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안 데려갈 테니까 좋은 자리로만 초대할 테니까 그때는 꼭 같이 가자. 응? 정민아 너도 좀 뭐라고 해줘봐라. 이러면서 남편에게 자꾸 곁눈질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저한테 어머니랑 사이 좋은 게 보기 좋다고 말은 하는데 참 여기서 뭔가 이유랍시고 말할 내용도 딱히 없고 저만 곤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좋았지만 갈수록 저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막상 제 남동생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진 않았거든요. 오빠, 오늘 정진이 놀러 오는데 오빠는 집에 일찍 못 와? 다 같이 있을 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로 잡은 거잖아. 남편은 이때 미안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히 맞춰줄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날 다녀갔던 남동생은 모든 환경에 감탄을 하고 저를 부러워했지만 전 계속 마음 한켠이 개운치 않았어요. 우와, 누나 진짜 좋은 집에 산다. 사돈어른도 너무 친절해 보이시고 천사 같으셔. 엄마가 이번에 나 다녀오라고 하면서 누나 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거든. 근데 걱정할 게 정말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누나. 남동생의 말만 따라 당연히 이날은 어머니도 신경을 쓰셨죠. 워낙 남의 눈을 신경 쓰시는 분이기도 했고 사돈 총각이 와 있으니 며느리한테도 틱틱거리면서 기분대로 굴 수도 없고요. 그러고 동생이 돌아가려는 찰나 순간적으로 저도 그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정진아, 나도 엄마한테 다녀올래. 그러고 보니 전화도 안 한 지 요즘 좀 됐어. 제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려고 하니 어머니는 눈썹을 대게 삐그덕거리면서 얼굴을 억지로 펴시더라고요. 어머, 밤이 늦었는데 내일은 평일이잖아. 다들 출근하는데 민폐 아니니? 우리 며느님 어지간히 오늘 사돈 총각이 와서 좋았나 보다. 이때 저도 참 희한한 게 바보같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제 동생이 와서 그냥 입만 벌리고 감탄하고 있고 사돈어른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에 욱하고 뒤틀렸나 봐요. 왠지 동생이 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허해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생도 이날은 야속하게 그냥 먼저 일어섰고요. 저는 동생이 가고 난 뒤 곧장 2층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당시 어머니는 협동조합이나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공방을 크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꼭 저를 끼워서 다니려고 하시더군요. 그런 흐름을 알아챘지만 이걸 한 집에 살면서 거절하고 잘라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 있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올라와서 훈계질을 하시더라고요. 뭐 듣기만 해도 고루한 얘기를 해가며 자꾸 저를 세뇌시키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살았어. 저번에 며느님이 같이 따라갔던 그 동네 할머니들만치는 아니어도 정말 이악 물고 살았다니깐. 여유롭지 못하게 살다가 정민이 아빠 만나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야. 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다 시댁 힘이 컸지만 말이야. 나는 앉아서 받기만 하고 그러진 않았다. 우리 며느님도 내가 이렇게 읽어놓은 거 앉아서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안 돼. 아까 사돈 총각도 다녀갔지만 봐봐. 며느님네 지금 여유 있는 편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집 시집 와서 분수 이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 몫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정민이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나랑 틀린 생각은 아닐 거야. 저는 여기서 정말 미쳐버리겠는 게 차라리 우악스럽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시집살이였다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세뇌를 시키듯 저렇게 자기 의견만 털어놓는 거 말이에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제가 낮에 동생도 다녀가고 하니 참았지만 이후로는 저는 그닥 참지 않았어요. 따박따박 할 말하고 받아치면서 어머니가 또 발을 지려밟던 손을 밟아대던 신경 안 쓰고 반응하게 됐답니다. 왜냐면 저에게도 약간은 유리한 상황이 생겼다고 느꼈거든요. 뭐랄까, 어머님의 허점을 발견했다거나 할까요? 당시 어머니는 자꾸 저보고 공방에 같이 나오라면서 하나둘씩 제 일과를 감시해대고 전화를 걸어내서 피해 다녔는데요. 그날은 하도 종영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휴일인데 왜 자꾸 저보고 오라가라 하나 했더니 바깥목만 잠궈둔 채 안에서는 꽤 소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안이 그렇게 오래 일한 직원이라고 칭찬했던 분과 어머니가 꽤 크게 싸우고 계시더군요. 저는 이제 일 그만할 거예요. 이게 어디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당신 말재간에 놀아놨던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퇴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전화하는 즉시 다 공론화하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저리 비켜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과 함께 그 직원분이 가방을 든 채 뛰쳐나왔고 앞에서 놀라서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했죠? 그쪽도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둬서 나도 나지만 거기 팔자도 어지간히 박복하겠네요. 그러면서 쭝얼쭝얼거리며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 더 수치스럽고 뭔가 찔리는 게 있던 건지 외려 저한테 마구 화풀이를 하고 생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자꾸 저를 끼워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급기야는 가장 저에게 치명타였던 말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이만치 좋은 환경에 주제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뭐 너보고 일을 시키디 뭐를 하라고 하니 우리 며느님 공방일 같이 가르쳐서 나중에 물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조곤조곤 따라와야지. 뭘 그렇게 맨날 인상을 쓰고 있어. 저는 여기서 안 참고 욱하고 내질렀죠. 이게 거의 모든 일들의 신호탄이 돼버렸어요. 좋은 환경에 주제도 모르고 산다뇨. 제가 언제 들어와서 합가한다고 했었나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고 바쁘니까 우리들끼리만 잘 살라고 하셨잖아요. 공방일에 저한테 부탁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다른 생각을 했었겠죠. 저도 제 전공이 있고 돈 벌릴 일이 있는데 왜 거기서 일해야 되나요? 다른 직원 돈 주고 쓰세요 어머니. 여기까지 훅훅 몰아치게 된 건 어머니가 너무 저한테 다른 얼굴을 하고 함부로 하시다가 기분 좋고 내키면 선물 공세를 해대고 사람을 너무 거지 보듯이 우습게 대하는 게 느껴져서예요. 이맘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상황 회피용으로 내미는 명품 선물도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요 어머니 이런 거 저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애초에 이런 거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어머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요렇게 뚝 잘라내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마치 만화 인어공주에 나오는 무녀 마냥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드디어 제 험담을 멋들어지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고 중재에 나섰어요. 혜준아,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다 불편해. 우리 어머니가 뭐가 힘드냐?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딨다고. 너한테 선물도 챙겨주시고 공방도 같이 다닌다고 저렇게 좋아하셨는데 아예 안 받겠다고 딱 잘라버렸다면서? 어른이 주시는 건 그냥 받아야지. 이런 속없는 남편에게 저도 곧장 받아쳐줬어요. 어머니는 그거 주시고 꼭 기분을 달래려고 하시더라. 내가 뭐 돈이 그렇게 없어 보여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공방 데리고 다니면서 나한테 말도 되게 험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신 적도 있고 같이 하기 힘들었어. 그래놓고 집 오면 저렇게 달래기로 선물 주시고 그거 내가 무슨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 뭐야.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돼? 남편은 여기서 한숨을 푹 쉬더니